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여기다 손해배상을 건다? 위약금을 건다? 무조건 무효예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소송 네 번째. 제가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래요.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손해배상을 한다? 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물론 근로자가 물건을 푸실 수도 있죠. 물건을 푸시거나 아니면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손해배상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소송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전속계약 위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비나 연수비용, 해외 체류비 뭐 이런 거, 연구비 이런 겁니다. 전속계약 위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만 전속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전속계약을 상당히 많이 해요. 다른 회사에서 좀 좋은 탐나는 인재가 있어요.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오잖아요. 스카웃을 해올 때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세요 라고 하고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우리 회사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게 잘 이행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근로자가 한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퇴사를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돈 들여서 스카우트 해왔는데 지금 5년 일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빨리 나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이제 애초에 스카우트 해올 때 근로계약서에 뭐 3년이면 3년 동안 일하고 3년 안에 퇴사할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한다 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3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줬어. 근데 1년만 일하고 퇴사했네? 그러면은 2년치 2억 원 계산했을 때 2억 원이네? 2억 원을 다시 돌려내세요. 3년 일하기로 하고 3억 받았잖아. 근데 1년밖에 안 했으니까 2억 다시 돌려내야지 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해배상을 물잖아요. 이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있어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여기다 손해배상을 건다? 위약금을 건다? 무조건 무효예요. 근로의 대가로 손해배상을 거는 거는 무조건 무효로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약정이 얼마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판례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해요. 이게 영입 대가로 주는 돈이 너무 커. 너무 큰데 어쨌든 손해배상이 이 대가에 비해서 좀 적어. 아니면은 판사가 봤을 때 판사가 보기에 이건 좀 합리적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면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례를 대면서 이제 손해배상이나 반환소송을 많이 청구를 하긴 하죠,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가 스카웃을 되면서 받은 돈에 대한 성격이 뭐냐가 쟁점입니다. 이 돈이 과연 무슨 돈이냐, 어떤 성격의 돈이냐가 쟁점이 돼요. 이게 근무 약정이랑 영입비냐 아니면은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는 거냐.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스카웃 받은 돈 있잖아요. 이 성격이 이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 즉 이적료냐 아니면은 근속에 대한 대가냐, 앞으로 5년 동안 근속하기로 한 이 근속에 대한 대가냐 라는 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근속에 대한 대가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근로자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다,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되니까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실무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스카웃을 해오면 스카웃을 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진 기술이 있다든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 기술이 필요했던 거다, 이 사람 자체가 필요한 게. 그 다음은 돈의 액수.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얘가 3년 동안 5년 동안 일해줄 거 아니면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얘한테 왜 줍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갔어요. 5년 동안 근무하기로 했는데 뭐 한 6개월 만에 나가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스카우트 하면서 돈을 줬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영입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근속하기로 한 대가입니다 라고 주장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 쪽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근로자 쪽에서는 이건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직을 하면서 얻은 손해를 강조해야 돼요.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집이랑 가까웠습니다. 3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회사는 출퇴근하는데 막 2시간씩 걸려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받으니까 간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과 지금 직장에서 급여의 차이, 내가 이렇게 대가를 일시불로 받았잖아요. 그거 외에 월급도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월급 차이가 만약 크지 않다 그러면 내가 월급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내가 굳이 회사를 왜 바꿉니까? 이렇게 이직한다고 하니까 이직의 대가로 이만큼 준다니까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직의 대가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토해내라고 하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돈이 너무 크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이건 나는 무효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퇴사한 사유도 중요합니다. 퇴사하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했는지, 유사한 업종으로 이직을 했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퇴사했는지, 아니면 다른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직에 대한 대가였지 근속, 5년 동안 근속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주장을 두고서 판사가 볼 때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근속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면은 회사가 이길 수가 없죠. 근로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요. 근속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라고 하면은 회사가 이길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너무 과다하진 않은가? 액수가 적정하니까 이건 손해배상을 해줘라, 반환을 해줘라 라고 회사가 이기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쪽 다 이겨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회사 쪽에서 오실 때는 회사 쪽을 이겨드리고, 근로자 쪽에서 오실 때는 근로자 쪽을 이겨드리고, 최근에는 근로자 쪽에서 이긴 사건이었는데 회사가 되게 주장이 좋았어요. 액수도 크지 않았고,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퇴사를 하긴 했지만은 또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좀 불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증거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다가 회사가 돈을 주잖아요. 스카우트 할 때 돈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찍은 거예요. 그 통장에다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은 영입비라고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물고 늘어졌죠. 아, 여기 영입비라고 니네가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냐. 영입비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든 실질적으로 보든 영입 자체에 대한 대가지 어떻게 근속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느냐. 전속계약금이라고 쓰든가 이렇게 주장을 이걸 파고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중간에 조정도 가고 그랬거든요. 판사가 이거 조정해봐라 그래가지고 조정 가가지고도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도 아, 이거 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액수 줄여서 조정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고 설득을 했는데 안 됐어요. 우리 의뢰인이 싫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보겠다 해가지고 알겠다 그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해서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엔 이겨서 한 푼도 안 돌려받고 오히려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은 다 받아내드리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학비, 연수비. 회사에서 이제 해외로 연수를 보내주든 아니면 국내도 상관없어요. 뭐 연수를 보냈을 때 일을 쉬면서 연수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보낼 때는 다 비용을 대주거든요. 근데 얘가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줬으면은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또 빨리 퇴사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아, 너 이렇게 교육시켜줬는데 너 교육 받은 것만 쏙 받고 바로 나가면 어떡하냐. 너한테 교육 투자한 비용 내놔라. 손해배상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쟁점이 하나입니다. 회사가 파견을 하죠. 해외든 국내든 교육이든 연수든 이렇게 보냈어요. 이 보내는 거에 대한 실질이 진짜 100% 교육이냐 업무도 같이 시켰냐 라는 게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이 업무예요. 만약에 해외로 유학을 보내줬어. 해외 연수를 보내줬어요. 연수를 보내주면서 거기 연수 비용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비용 체재비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가 일도 했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 아니면은 거기 업체랑 교류하기 위해서 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이 업무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차 보낸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너는 내가 퇴사했어도 거기서 업무 했잖아.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업무가 아니야. 업무가 아니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이것도 이제 회사가 좀 이기기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가 아니야. 진짜 완전 100% 교육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이 회사가 그러면은 연수 보낼 때 이 근로자랑 별도의 계약을 맺었는지 봅니다. 그래서 너 연수 보내주는데 연수 받고 몇 년 동안 근무 안 하면은 너 이거 반환해야 돼 라는 거 사인한 적 있느냐 보여주고 요게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인을 했어. 사인도 있어. 사인도 있는데 그럼 이제 또 보는 거죠. 아까 말했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뭔가 근로를 안 했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물리는 거 다 무효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돌려줄 때 이게 몇 배로 돌려주게 돼 있어? 한 3배 돌려주래? 이거는 손해배상 같은데? 이건 무효. 없는 거예요. 약정도 없는 거니까 돌려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합리적이야. 판사가 봤을 때 이게 뭐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 손해배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다음 단계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게 유효한 약정인데 너무 세진 않은지. 유효하긴 한데 그래도 뭐 1.5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1.5배 좀 센 거 아니야? 근데 이 센지 아닌지는 절대적인 액수도 봐요. 20만원 교육 받았는데 50만원 배상해라. 그러면 이건 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액수 자체가 2.5배가 되지만은 액수 자체가 적으니까. 근데 1억 줘서 연수를 했는데 5천만 원 배상하래. 그러면 0.5배라서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도 5천만 원 좀 많은데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중하다. 깎거나 아니면은 아예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단계가 많아요. 근데 근로자는 이건 업무입니다. 아니면 요 4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걸리면은 근로자는 반환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유리한 소송이고 어지간하면은 내가 회사가 교육 보는 거나 연수 보낼 때 들인 비용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초에 이런 거 교육 보낼 때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요 약정을 잘 쓰셔야 돼요. 여기 요건에 맞게 애초에 잘 써야 됩니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돌려받기 어렵다.
돌려받기 어려운 거 알면서 회사는 왜 소송을 하느냐 라고 하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소송을 걸면은 판결까지 가면은 근로자가 이길 것도 어쨌든 근로자 약자잖아요. 무서우니까 좀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바라는 경우도 있고, 이미 돌려주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공공기관이 이런 소송 많이 해요. 공공기관이 유학 보내주고서, 연수 보내주고서, 해외에 파견 보내주고서 퇴사하면 나중에 돌려내라고.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은 자기네들 이거 청구 안 하면 감사에 걸리거든요. 감사에서 지적받기 싫어가지고 소송해서 지더라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감사가 나와도 이거 우리가 그래서 소송했는데 졌어요, 판사가 줄여서 줬습니다 라고 면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